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번 주에 개막이 된 다보스 포럼에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올해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타 코피너스 IMF 부총재는 올 상반기까지 다소 힘든 상황이 이어지겠지만은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해 최근 6년간 927만여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인구 감소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스위스에서는 다보스 포럼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정식 명칭은 세계 경제 포럼인데요. 매년 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연차 포럼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계 정상, 기업인, 경제 전문가가 참석해서 일각에서는 억만장자들의 큰 좀 놀이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또 세계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 다보스 포럼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낙관적인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IMF가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IMF 측의 구체적인 전망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타 고피너스 IMF 부총재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경제 전망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2023년 올해는 경제적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일단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세계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가 1월부터 12월까지 길잖아요. 길다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 그중에 상반기는 좀 힘들지만 하반기 들어와서는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개선될 것이고 내년 2024년 상반기에도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가 나아지는 쪽으로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했는데 사실 IMF 기관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예측을 잘 안 하는 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런 언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지금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언급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게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알고 싶은 부분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고피너스 IMF 부총재는 두 가지를 근거로 들어서 글로벌 경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는데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럽이 깊은 경기 침체를 피할 것이라는 전망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중국이 꽉 막혀 있다시피 했는데 이제 그 코로나19 제로 정책이 폐기가 되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지금 중국에서 한창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좀 확산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위드 코로나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이 그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 이게 전 세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요. 또 하나는 유럽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최근 몇 주에 걸쳐서 유럽에서 계속 긍정적인 경제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상황이 지금 호전되고 유럽 상황이 호전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IMF는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IMF 부총재가 사용한 표현이 미묘하지만 좀 달라졌다 그래요. 네,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 세계적 인사들의 말이라는 거는 그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단어 하나도 허투루 내뱉지 않는 것이 세계 정상 또 세계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이고요. 그래서 이 기타 고피너스 IMF 부총재가 한 이 표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올해가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터프 이어라고 얘기했어요. 올해가 터프 이어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지금 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IMF가 그동안 계속 사용했던 말이 터퍼 이어입니다. 터퍼 이어. 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터프 이어는 힘든 해고 터퍼 이어는 더 힘든 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IMF는 그동안 글로벌 경제, 세계 경제가 더 힘든 해를 맞을 것이다 하는 말을 계속 써왔는데 이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IMF 부총재가 터퍼 이어라는 말을 하지 않고 터프 이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더 힘든 해가 아니라 그냥 힘든 해다. 그러니까 힘든 정도가 많이 완화된다는 걸 이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언론들도 이 기타 고피너스 IMF 부총재 이 표현이 달라진 걸 굉장히 주목했어요. 그래서 IMF 전망이 터퍼에서 터프로 하향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분석인 게 최근 수주 동안에 유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경제 수치들 데이터들이 다 좋아졌고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미국 그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망치를 넘어서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지금 계속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IMF가 터퍼 이어라고 하던 표현을 터프 이어로 바꾼 건 결코 우연도 아니고 IMF 부총재가 말실수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고요. 따라서 세계 경제가 올해 우려했던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준의 금리 인상도 상반기 중에 끝날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의 인구가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금 2023년 1월이기 때문에 2022년의 통계 수치가 이제 발표됐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번 주 월요일 날 1월 16일 날 공식 발표했는데 2022년 말 기준으로 중국 인구가 14억 1,175만여 명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1년 전 같은 기간 비교하면 2021년 말 비교하면 14억 1,260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85만여 명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공식적으로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중국 인구가 이렇게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모택동 시대 1961년 대기근이 강타한 때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1961년 인구가 줄어들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중국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그 수치를 만들 때 사망자가 있고 신생아 숫자가 또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은 연간 출생 인구가 2022년에 956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사망자는 1,041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그런 한 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중국 신생아 숫자가 956만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1년에 1,000만 명도 안 된 이런 것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처음 시작된 이래 처음입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1년 신생아 숫자가 1,000만 명도 안 되는 이런 해가 됐어요. 2022년이. 그러니까 중국은 그동안 사실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산하 제한 정책을 계속 실시했죠. 1982년 산하 제한법을 도입해서 한가정 한 자녀 갖기 캠페인을 전개했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숫자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이 1987년 23.3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계속 하락세를 보이니까 중국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013년에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에는 2명의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완화했고요. 2016년부터는 아예 전면적으로 2자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무조건 한 가정에서 2자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도입했는데 그래도 인구 감소 추세를 막지 못하고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중국도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도 2010년부터 인구 고령화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16살에서 59살 사이, 요 소위 얘기하는 노동 연령 인구,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그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중국 노동인구 비중은 2011년에 약 70%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중국의 노동인구가 가장 많았어요. 전체 국민들의 70%였는데 그리고 2012년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어서 2022년 작년에는 62%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인구 중에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62%로 크게 줄어들어서 이제 중국도 좀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먹여 살려야 되는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신생아는 줄어들고 참 큰일입니다. 네, 근데 중국은 워낙 대국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뭐 아무리 줄었다 해도 지금 14억이 넘는 인구인데 그러니까요. 좀 너무 과한 걱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홍콩 명보는 중국 인구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중국의 인구 감소 현상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중국의 그 최고 인구 전문가 중에 한 분이죠. 허야프 박사는 본격적인 인구 감소가 작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인구 성장을 보지 못할 수 있다. 다시는 인구 성장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인구 감소세를 되돌릴 수 있는 희망도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아주 대놓고 했어요. 이 중국 최고의 인구 전문가가 이제는 중국의 인구 감소세는 되돌릴 수 없는 대세고 자기가 볼 때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도 중국이 인구가 다시 상승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출생률을 높이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필수인데 그러려면 산하 제한 정책을 다 폐기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두 자녀 세 자녀 다 필요 없고 낳고 싶은 대로 다 낳으라고 이런 식으로 다 폐기해야 된다. 뭐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낳을지 안 낳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정책적으로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도 인구 감소가 워낙 심각해서 이제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3명, 4명, 5명 낳고 싶은 대로 다 낳으라고 이렇게 좀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오늘인가요? 그 발표가 나왔죠. 이제 공식적으로 인도가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인구 대국 1위의 자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인도로 넘어갔고요. 중국은 이제 2위로 내려앉았는데 아마 인도는 계속 지금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도와 중국의 이제 인구 격차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인구하면 중국이 아니라 인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참 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거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글쎄요. 중국이나 어디나 다 지금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 큰일 글쎄요. 뭐 산하의 제한 정책을 폐기한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요. 그게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안 그렇죠. 드네요. 바로 그러죠. 네. 산하제한 정책 때문에 낳고 싶은데 못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니까. 좀. 예전에 뭐 한 가구 한 아이 한 명만 낳으라 그래도 뭐 몰래들 많이 나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는 도대체 임신하고 애를 갖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많아지기 때문에 참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인류가 과연 글쎄요. 얼마나 줄어들어야 되는지 참 걱정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